안녕하세요. 테슬라는 형한테 물어봐 태영입니다. 항상 새로운 소식과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몇 주간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기는 했지만 그닥 끌리지는 않았는데요. 사이버 트럭의 스펙을 보고서는 바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 보면 볼수록 이쁜 건 저뿐인가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째서 왜 사이버트럭 출시 이후 저는 모델 Y의 주문을 취소하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모델 Y를 구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델 3 영상을 찍으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말 뭐 하나 나무랄 것 없는 차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석 공간이 확실히 좁긴 합니다. 양옆으로 좁은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차가 유선형으로 잘 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보통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 시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한데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시트를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올리면 보시다시피 핸들을 돌릴 때 손이 다리에 걸립니다. 그동안 여러 세단을 타봤지만 이렇게 걸리는 차량은 모델 3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핸들을 끝까지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안타깝게도 이미 핸들은 최고로 높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델 3는 아무래도 편안한 주행보다는 스포티한 주행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델 X보다는 저렴한 모델 Y로 바꾸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델 Y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소 10cm 정도? 이건 추측인데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것을 사진의 비교를 통해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운전자석 아래 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서 빨리 모델 Y를 받아보고 싶네요. 모델 Y를 구입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적재 공간입니다. 모델 3가 제 출퇴근 차량이라 넓은 적재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모델 3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 혹은 공항을 갈 때 아쉬운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 Y는 기본적으로 모델 3보다 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특히 모델 Y는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짐을 싣는 경우 확실하게 더욱 편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성능이죠. 모델 3를 구입할 때 듀얼 모터면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모델 3 첫 시승 때 탔었던 퍼포먼스의 그 짜릿한 가속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 Y는 퍼포먼스 버전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델 3 롱레인지 듀얼 모터보다는 더욱 빠른 가속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듀얼 모터 모델 3도 솔직히 충분하게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한 가속력을 매일같이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모델 Y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급의 차량은 아니지만 모델 Y를 벤틀리 벤테이가랑 비교해 본다면 운전자석 공간은 모델 Y가 아무래도 좁고 내장재의 급이 다르겠지만 적재 공간도 더 넓고 속력 또한 더 빠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성비는 테슬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왜 모델 Y를 구입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왜 사이버트럭 출시 이후 모델 Y를 취소할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들은 제가 모델 3에서 모델 Y로 차를 바꾸려는 이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석 공간이죠. 사이버트럭은 트럭입니다. 그렇기에 운전자석 공간이 마치 오피스에 앉아 있는 것 마냥 정자세로 앉아도 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한 가지 이유죠. 헤드룸도 여유로울 거고요. 또한 사이버트럭은 앞좌석이 3명이 앉을 수 있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공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어깨 공간까지 확보되어 정말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재 공간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럭입니다. 트럭이 SUV보다 적재 공간이 작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트럭이기에 그동안 큰 물건을 옮길 때 항상 트럭을 렌트해서 옮겼었는데 이제는 트럭을 빌릴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단연코 성능입니다. 모델 Y보다도 빠른 제로백 성능 무려 2.9초를 자랑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제 마음을 홀렸던 것은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무려 500마일 이상의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을 정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기에 사이버 트럭은 듀얼 모터가 아닌 트라이 모터입니다. 이건 정말 주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한 트럭을 스포츠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테슬라의 야심찬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스펙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 포함 8만 불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제가 주문한 모델 Y보다 700불 정도밖에 비싸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 특히 가격 대비 성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모델 Y를 취소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세 가지 정도 고려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트럭은 트럭입니다. 예전에 트럭을 한번 타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공중부양해서 가는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운전자석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차량의 흔들림이 아무래도 커지기 때문에 안락한 주행을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은 바닥 클리어런스 높이가 무려 16인치라고 하는데 현재 출시된 트럭 중 제일 높다고 합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체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될 스펙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타다 보면 이런 것들은 금방 적응되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모델 3를 모델 Y로 옮겨갈 때 살짝 고민이 되었던 것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모델 Y도 SUV인지라 아무래도 모델 3보다 무게중심이 높아서 코너 돌 때 안정감이 떨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트럭은 아무리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고 쳐도 모델 3보다 훨씬 높은 곳에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안정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행 안전성에서도 불리할 것 같고요.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컨트롤 같은 포르쉐의 기술력이 들어간다면 또한 트라이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벡터 컨트롤을 통해 차량의 주행 및 코너 안정성을 높인다면 이 또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주차 시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정말 마땅히 주차할 공간 찾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이버 트럭의 길이는 롤스로이스 팬텀보다도 12cm가 길고 벤츠 S클래스보다도 무려 40cm나 긴 5m 88cm입니다. 정말 제 거라지에 주차하면 딱 맞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참에 거라지 정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이버 트럭 출시 이후 제가 왜 모델 Y에 주문을 취소할까 생각 중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트라이 모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제발 모델 Y가 출시될 때 제로백 성능이 2.9초대 또한 주행거리가 최소 400마일이 된다면 모델 Y를 취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현재 공개되었던 그 스펙 그대로 출시가 된다면 사이버 트럭이 아무리 트럭이지만 모델 Y를 대신해서 최종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 myself, and